일단은 프린트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OX 문제 그것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 사는 게 아시아니 그 집에 가서 하시고 그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 수립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개념을 좀 하나씩 잡아봅시다. 광역도시계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합니다. 광역도시계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40문제 중에서 어디서 나오든 간에 반드시 나옵니다. 공법상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기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물어보면 100% 국장이 정한다. 언제나 국장이 정한다. 딱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광역도시계 수립 절차에서 첫 번째 기초조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으로서는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용, 환경교통주택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 중 광역도시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1번 기초조사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 누가 수립자가 언제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뭐 이런 거는 안 묻는다고요. 맨 끝말이가 조사, 측량 그다음 뭡니까? 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묻습니다. 조사, 측량,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인데 가로 안에 공청회죠. 공청회냐 공람회냐 이걸 물으니까 공청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으로서는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되며 공청회 제시된 의견이 타당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공청회 뭐라고요? 공개회의. 그러니까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냐 공람이냐 이걸 잡아야 되니까 공청회다. 공개회의니까 토론이니까 반드시 누가 나온다? 전문가가 나온다 거기에는.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듣고 타당한 것은 반영하고 3번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지인데 시도의사 시장으로서가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가면 시도의회 시장으로서 가게 되면 시군의회 그리고 시장 군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광역을 만드는데 참고 1번 봐봐요. 변경해가지고 변경 이거 한 문제짜리요. 절차에 3번 큰 3번이 광역도시계 수립 절차에서 1번 기초조사죠. 1번 기초조사 다시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으로서 광역도 수립하거나 뭐 할 때? 변경할 때. 2번 봅니다. 2번 국장, 시도, 시장으로서 광역도 수립하거나 뭐 할 때? 변경할 때. 3번 봐. 3번 의견 정치 시도, 시장으로서가 수립하거나 뭐 할 때? 변경할 때. 변경이 뭐길래 이렇게 꼬박꼬박 나오냐 변경이 한 문제짜리. 변경이 뭐냐 변경. 그래서 밑에 보면 변경은 물어본다. 새로운 행위입니다. 변경은 새로운 행위. 새로운 행위 간단히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하고 협의하고 심의해가지고 결정을 딱 졌는데 결정된 걸 갖다 쩐다. 변경 바꾼다. 처음부터 다시 기초조사 다시 의견 청취 다시 협의도 다시 하고 심의도 다시 하고 그게 변경이 변경. 암기가 만들고 이해해야 돼요. 변경은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래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한 후 그 계획을 변경할 때는 처음부터 다시 수립하고 다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놓은 게 승인받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때는 다시 승인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받았는데 변경하려면 변경 허가 다시 받아야 돼. 허가를 다시 받아라. 그래서 변경은 뭐다? 새로운 행위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그게 한 문제짜리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있고 공고 열람 줄여가지고 공람들입니다. 공청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해라. 타당하면 반영한다. 그게 공청회. 공고 열람, 공람은 공고 알리고 찾아오면 보여주고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직접적으로 해라.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듣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회로 가고 관리계획은 공고열람 그럽니다. 공람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인데 자 지자체는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라고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하는데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평소에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자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도, 특별자치, 도가 있고 기초인 시군구가 있고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우리는 지방의회라고 하는데 지방에는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가 있는데 이 지방의 시험 문제는 지방의회에서 어디 지방이냐 그러면 항상 자기 지방이다. 군수가 하면 군의회다. 구청장은 구의회다. 도지사는 도의회다. 시장구수 가면 시군의회. 시도 가면 시도의회.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번 광역도의 승인 절차가 있는데 아까 승인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직권상급 중요하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한 문제짜리니까 승인은 직권상급 밑에 박스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광역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받아야 한다. 문제가 어떻게 들리냐?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쉬운 문제예요. 변경이 뭐라고요? 새로운 행위. 어쩐다? 승인 다시 받는다. 그런 해석해야 돼요. 시도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 승인 받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그러면 3번 국장하고 도지사는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또는 본인이 직접 만드는데 뭐 해야 되냐?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연관부처, 관계부처장들하고 먼저 뭐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처장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뭘 거친다고요? 심의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승인합니다. 협의 후 심의한다지. 심의 후 협의한다.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항상 심의가 나중이다. 왜요? 심의는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모든 절차가 다 끝나야 결정한다. 그 정도는 이해해야 돼. 이해. 4번 국장도지사는 직접 광역도를 수립 변경하거나 승인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서류받은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4번 협의 나죠. 협의는 관계부처장하고 한다. 누구하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협의하면 협의. 관계부처끼리 협의하고 5번 심의. 얘는 한 문제짜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뭐만 하면 돼요? 내부적인 결정이다. 심의는 내부적인 결정. 그러니까 심의가 없는 결정은 없다. 일단 그러고 알아야 돼요. 심의가 없는 결정은 있을 수가 없다. 내부 결정이 없이 외부 결정은 없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처음에는 살짝 그렇게 하다가 5월달쯤 가게 되면 이제 깊게 들어가니까 자 반드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5월달 가게 되면 이거는 심의 안 한다. 그러고 배우게 돼요. 그건 그때 가서 따로 배워야 돼. 그때 가서 따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승인은 어디라고요? 직권상급이다. 직권상급. 시도지사가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노원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잊으면 안 되고요. 공고고시인데 알린다죠. 공고한다. 고시한다. 널리 알린다. 어디다 알릴 거냐? 9번 8번 뭡니까? 관보. 9번이 뭡니까? 공보. 근데 기가 막히게 중개업 하면서 부동산 업 하면서도 관보 공보를 안 보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딱 하게 되면 우리가 합격했습니다. 합격해서 사무실 딱 오픈하면 사무실 오픈 딱 하면 주변에 있던 중개업자들이 다 반기죠. 어서오세요 김 사장님 해가지고 다 반겨주죠. 일 못하니까 일 잘하라고 막 도와주고 그러죠. 와가지고 그런답니까? 아니면 네 어기만 와라. 오면 한 방에 죽인다 이러고 벼르고 있습니까? 중개업소가 하나 더 나오면 나올수록 어쨌거나 내 밥그릇이 그만큼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기술수가 한 방에 죽이려고 그러지 도와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했던 얘기요. 우리보다 정보도 모든 면이 많다는 얘기요.
어떻게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거냐 이런 얘기요. 이 동네 정보도 이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부 다 옛날 정보지. 옛날 정보. 이미 공개된 옛날 정보. 새로운 정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옛날 정보는 몰라도 새로운 정보라도 알아야 된다고. 이런 사람들 제가 백날 얘기해도 이런 사람들은 관보 공보 안 봅니다. 기가 막히게 안 봐요. 여러분은 보란 얘기요. 아침에 출근을 딱 하게 되면 사무실 오픈하게 되면 출근 딱 해가지고 커피 타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청소하고 그건 실장이 하는 게 실장이. 소장은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실장이 청소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컴퓨터를 갖다 딱 키면은 컴퓨터를 딱 키게 되면 바탕에 뭐가 떠야 됩니까? 다음이 떠야 돼요. 네이버가 떠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는 순간 뭐가 돼야 돼요? 시보가 딱 돼야 돼요. 서울특별시보. 어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화면을 그걸 바꾸라는 얘기. 화면을 갖다가 화면을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 화면을 바꿔놓으면 처음에 컴퓨터 딱 키게 되면 서울특별시보가 딱 뜨면 어제 서울시에서 뭔 결정을 했냐 이런 얘기요. 이게 우리 부동산은 우리 있는 지역하고 연관이 있나 없나 보라는 얘기요. 연관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클릭해가지고 어쩐답니까? 올려놓고 이제 조정해놓고 시간 날 때 계속 보고 1년만 해봐. 1년만. 이 사람보다 정보 훨씬 많아야지. 이렇게 해서 1년만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보고? 시보 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보는 매일 나와요. 주말만 빼고 매일. 이게 지금 크니까 이게 관할하는 게 크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뭘 봐야 돼요? 구보 봐요. 구보는 한 달에 2번 내. 후에서 결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묶어가지고 보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뭐도 봐야 된다? 관보 봐야 돼요. 관보. 이걸 갖다 반드시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관보 보면 이번에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없앱시다. 재건축 초과이익. 재건축할 때 이익이 날 거면 이익. 정상적인 여기는 지금 아파트 가격 아파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했다. 얼마짜리냐? 100원짜리다. 이게 지금 재건축하는 이 시점 오니까 이게 얼마 됐다? 130원 됐다. 정상적인 상승군요. 그러면 똑같은 지역인데 우리는 재건축한다. 재건축. 이건 재건축 안 했을 때 100원짜리가 130원. 재건축한다. 100원짜리가 얼마 됐냐? 300원 됐다. 얼마 초과이익 나왔어요? 170원 초과이익 나왔으니까 그잖아요. 이것은 정상 상승이 아니고 초과이익이니까 초과이익의 50%를 국가에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건축할 때 주민들이 이것만큼 돈 내려면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민들이 공사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쩝시다. 이거를 없앱시다. 이걸 없앤다 그러면 재건축에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런 얘기요. 이게 없어진 걸 알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없앱시다. 그런 내용들이 그것은 법률이니까 법률은 어디서 결정한다고요? 국가에서 관보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런 얘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미리 보고 관보 보게 되면 자, 이 법을 폐지합니다 라가 아니고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폐지하려고 하는데 폐지하겠다는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부처로 언제까지 의견 제시해서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거 조만간에 폐지되겠구나. 일단 정보를 먼저 입수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폐지가 딱 되면 그때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없앤다고 벌써 3년, 4년 전부터 없앤다.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관보를 통해 나오니까 출근 딱 했다면 첫 번째 클릭하게 되면 15. 그러고 난 다음에 구보 보고 그리고 관보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업무 시작해야지. 커피 타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면은 이거 다 꼬매기 뭐 하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오픈할 때 초대를 해요. 초대를. 초대하면 가서 다 해줄 테니까 가가지고. 자 15는 어디 가서 찾아요? 이거부터 문제예요. 15는 아니 15 찾았는데 뭐 서울시청까지 갔다 올까요? 우리 차 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10은 어떻게 찾고 관보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9번 어떻게 찾는 거냐. 한 사람 초대하게 되면 대부분 개업하게 되면 학교에서 개업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뭉쳐요. 기수가 되니까. 이분이 개업한다 그러면 안 가볼 겁니까? 서로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한 사람 것만 바꿔놓으면 나머지 사람들 다 따라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됩니다. 관보 공보는 그런 말이었고 그 관보 공보의 중요성을 좀 익혀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에 3번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3번이 도시 기본계획인데, 자, 도시 기본계획, 자, 239페이지 교재. 239페이지 3절 해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도시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시, 군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그 광역시 구는 제외한다. 광역시 구는 도시가 아닙니다. 광역시가 도시니까. 관할구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 지문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함정이 3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입니다. 두 번째, 부문별 계획인가요? 종합계획인가요? 종합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까? 광역 수립의 지침이 됩니까?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됩니다. 3개 중에서 뭐가 바뀌는가 잘 보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3개 중에서 하나를 살짝 바꿔놓으니까 뭐가 바뀔 건가? 장기고 종합이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한 문제짜리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아까 옆에 보면 238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있죠? 내용 옆에 238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안 보는 거예요. 문제 나올 일이 없으니까 아예 무시하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은 우리 시험에 3번 났어요. 3번. 도시기본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근데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안 읽어도 답만 찾으면 돼요. 답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아닌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눈치가 있나 없나 봅시다. 도시기본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1번 읽어보세요. 2번, 3번, 4번, 5번. 답은 몇 번일까요? 이렇게 풀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이 객관식 문제를 잘 푼 사람들은 문제 안 봅니다. 문제 안 보고 지문 보고 답을 찾아내요. 뭔가 지문이 이 답이 하나 있지 4개 있진 않아요. 나머지 4다고 다른 것 찾아내면 걔가 답이에요. 1, 2, 3, 4, 5. 너나 좀 뭡니까? 답은 당연히 5번이지. 왜 그러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도시기본계획은 멀리 바라보는 발전 방향이잖아요. 방향. 방향이니까 내용들이 전부 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추상적.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들. 근데 얘들이 방향,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집행을 하니까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거다. 구체적인 거. 그럼 5개 보면서 가장 구체적인 말을 찾아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1년 공부하게 되면 안 읽어봐도 1년 공부하면 상식으로 다 찾아요. 이거는 구체적이고 이것은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거 끝맺음이 전부 다 뭐뭐에 관한 사항이에요. 뭐뭐에 관한 사항. 환경에 관한 사항, 주택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한 문제 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면 되고, 한 문제가 아니고 지문 하나 나오면 지문 딸랑 한 개 해가지고, 자,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도시기본계획은 1번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옴니겠습니까? 자, 기본계획은 1번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OX요? 아까 했잖아요 그거. 함정 3개라고. 장기고 종합이고 무슨 계?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다. 그러면 O 그래야지. O. 2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기본계획 내용이 이만큼 있거든요. 이만큼 있는데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토지의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컨닝하지 말고. 그러고 내면은 어쩌라고 이걸 통째로 나보고 암기를 하라는 건가?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첫날 그런 얘기 했습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면 풀려고 했지 말고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워. 문제 만드는 방법.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 방법을 알면
푸는 방법을 안다. 도시기본계의 내용은 잔뜩 있는데 하나 툭 던져가지고 도시기본계의 내용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알 거예요 그거. 근데 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랬을 때는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툭 던질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냐 없는 거 써놓고 물어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있는 거 써놓고 지문 하나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는 안 물어본다. 도시기본계의 내용에는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의심하지 말고 있다에 있다. 3번 도시기본계의 내용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있다요. 4번 도시기본계의 내용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네.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용도 지역의 지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용도 지역의 지정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1번이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용도 구역의 지정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용도 구역의 지정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2번이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되냐? 도시관리계획 내용 5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도시기본계획은 그럼 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눈치로 푸는 거고 지문 하나 나왔을 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관리계획 내용 빼고 다 있다요. 도시관리계획 내용만 빼고 나머지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안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 5개는 반드시 암기하고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말이 관리계획 내용인가 아닌가 보고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면 뭐라고요?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암기 안 하고도 누구든지 다 풀어요. 학원 선택을 잘해야 돼. 학원 선택을.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제일 처음에는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강의를 하려면 내용이 잔뜩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자 기본계획 내용 이런 것도 있다.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풀겠어요? 그럼 옛날에는 이 대강사라는 사람이 옛날에는 대강사였거든요. 명강사는 그러고 대강사. 그런 사람들 강의 들어보면 말 진짜 유창합니다. 아주 잘해요. 딱 말하면서 여러분 나만 믿어요 나만. 대한민국 중개사가 지금 12만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반은 내가 배출했어요. 이러고 말하면 원체 말 잘하니까 학생들이 믿어요. 진짜 유명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도시기본계획 내용에는 뭐가 있다 지문 하나 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 믿고 이 7번하고 12번 2개만 암기하세요. 그러면 이 2개만 이 사람 믿고 2개만 열심히 암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 보러 딱 갔더니 어라 이번은 2번이 나왔네. 그러면 뭐 원숭이도 떨어질 수 있다고 대강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가서 또 강의 들어 이 사람 강의 또 들어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나만 믿으라니까. 우리나라 반은 내가 합격시켰다니까. 나만 믿고 딱 이렇게 3개만 암기해 3개만. 그러면 기가 막히게 시중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요. 시중에 있는 문제는 3개 암기하면 기가 막히게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명강사고 대강사요. 처음 보러 갔더니 이번에 얘가 나왔어요. 또 틀렸네요. 실수했네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강의는 엉터리 강의가 되고 그래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만드는가 분석을 하라고요. 분석을. 그러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툭 던져놓고 여기 이것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알고 냈을까요? 법이 있으니까 자기는 끄집어내는데 이런 문제만 다 모아놓고 분석해 봤더니 있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 물어보지 없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는 안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 물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미리 그 부분 가서 알려줘. 여러분 여기에는 이거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뭐 빼고 다 있어요? 관리계획 내용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어쩐다고 해요? 무조건 기본계획에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원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탁월한 선택한 거예요. 지금.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239페이지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의미가 없는데 그 내용 4번 봐봐요. 4번. 4번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4번하고 6번을 보면서 4번에 뭐가 있어요? 토지 용도별 수요 공급에 관한 사항.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용도별 수요 공급입니다. 용도별 수요 공급. 우리 도시의 이 얘기요. 우리 도시가 이만하면
우리 도시에 용도별 수요 공급은 토지를 얼마가 수요량이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 공급하겠다 이거 아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지금 시가지 형성돼 있으면 이만큼이 시가지면 나머지 개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인구가 30만에서 몇만이 된다고요? 90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시내를 만들어낼 거 아니요. 주거용이 얼마 필요합니까? 계산을 해야죠. 상업용이 얼마 필요합니까? 공업용이 얼마 필요하니까 이걸 용도로 공급하는 것이지 농지가 얼마 필요하니까 농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급이라는 것은 주상공업으로 용도를 공급할 때 어느 지역이 얼마만큼 필요할 거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든다. 주거기능 위주로. 여기에다 산업단지 만든다. 공업기능 위주로. 여기에다 위락 위주로 상업도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4번 보면서 아 이거 기본계획 진짜 중요하네 이걸 느껴야 되고 6번을 보면서 기반시설 하는 사람 아 장차 도로가 이리 옵니다. 이리. 장차 도로가 이리 옵니다. 영동고속도로 타게 되면 영동을 타고 강릉을 쫙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강릉을 쫙 가다 보면 어디 가면 막히기 시작합니까? 이제 수원쯤 가게 되면 막히기 시작해요. 수원 해가지고 용인 통과하려면 용인에 이 터널 하나 통과하려면 시간이 너무 정체된 거예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이건 짜증난 일이고 그래서 용인시 기본계획 뭐가 있습니까? 이 산이 터널이 이만큼 있는데 이 터널 통과하려니까 한 30분 걸리더라. 우회 터널을 하나 만들면 어쩔까? 우회 터널 30분 걸리는 게 5분 만에 간다. 그러면 이 뒤쪽이 이익을 봐야 안 봐요? 하겠죠. 집도 땅값이 상승이 아니에요? 하겠죠. 이것까지 계산 다 해가지고 투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기본계획을 보고 용인 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중에 누굴 만나냐 그러면 이분 만나게 되면 신 이름 아름다 좋아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 신갑순 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분 중에서 땅은 이분이 최고 나와 실력이. 땅은 이분이 최고 나왔고 나중 가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1박 2일로 모임도 하고 모임 가서 교육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고 그거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빨리빨리 사귀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전문가한테 물어야지. 우리도 같이 모르는데 물어봤자 뭐 할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아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니까 토지는 이분한테 질문을 해야 되고 모임할 때 같이 나와야 되고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다음입니다. 다음 검색창인데 뭐라 쓰냐 그러면 제가 담당하는 게 뭡니까?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 공법 해가지고 제일이 뭡니까? 이동이죠. 이동에 클릭해보세요. 그럼 카페가 나와요. 카페가 나오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 거래 마당 앤드 부동산 공법 연구에 해가지고 별빛찌기 해가지고 별빛이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거 친다 그러면 날 새고 그러니까 이걸 치지 말고 그냥 부동산법 이동이 다음 가서 클릭 딱 하게 되면 이 카페가 딱 나와요. 부동산 거래만 앤드 부동법 연구에 거기 들어가서 이 게시판 방 보게 되면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어요. 거기 농지 전문가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세무사가 있고 필요하면 물어보라고 전화번호 다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해결을 다 해주고 거기 가서 보게 되면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있다 보면 저기 공법을 갖다 한 장으로 정리해준다고. 한 장으로 보는 공법. 한참 보다 보면 여기다 보면 한 장으로 보는 공법 그런 게 나와요. 4시간 수업한 걸 갖다가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30분만으로 녹음을 떠서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4시간 수업한 거 30분만 들으면 여러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녹음은 지금 떠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용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나온가? 3월달 가게 되면. 거기 가게 되면 올해 거 해놓은 게 있어요. 지금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들어봐도 괜찮고. 앞전에 공부해가지고 실수로 떨어진 분들은 거기 있는 내용 들어보면 그러면 들만 해요. 근데 처음 하는 분들이 들으면 안 돼요. 약장사. 도대체 목소리는 분명히 공법 선생님이 맞는데 이 뭐 너무 빨라가지고 4시간을 30분을 찌니 오죽 하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보려면 회원가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닉네임 아이들 갖다 칼칼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칼칼칼 그럼 이런 사람은 절대 등업 안 돼요. 등업이 안 되면 절대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등업 심청단 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5월의 장미 이런 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명 써야죠. 나중에 중개업 할 때 나는 이름에다가 명함에다가 5월의 장미 이러고 쓸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본명 쓰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진 쓰고요. 잘 보세요. 김효연 쓰고 가르치고. 앞으로 중개업 어디서 할 거예요? 서울서 자격증 따가지고 서울서 할 사람들은 뭐라고 쓰고 서울이라고 쓰고 나 자격증 따가지고 영인 갈 거예요. 그럼 영인이라고 써야지. 그래야 그 지역 물건을 그리 넘겨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서울 사람은 서울 쓰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국기입니다. 국기.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이러고 딱 써가지고 등업 신청 방에다가 가가지고 이러고 해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등업해 주세요. 이러고 들어오면 바로 운영자들이 몇 명 있으니까 바로 등업해 주는 거예요. 칼칼칼 써놓으면 평생 가도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러고 들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칼 싫어요. 칼 싫으니까 바꾸세요. 바로 바꿔놨어요. 그 사람. 그러면 등업해주면 그런 자료들 갖다 마음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하면서 사진 찍고 막 교육하고 하는 걸 갖다가 원래는 보여줬는데 지금 정의원한테는 안 보여줍니다. 정의원 안 보여주고 위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 실무적인 자료 있는 것들은 그런 이제 특별회의에 대하면 볼 수 있어요. 특별회의에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올해 1년 내 공부에 특별은 안 돼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 카페 만든 지가 지금 9년째입니다. 9년째. 9년째니까 18회 때 공부했던 분들이 1기가 되고 19회 때가 2기. 그러면 여러분 위에 선배가 지금 8기가 있다. 1기부터 8기까지. 그분들이 다 뭉쳐가지고 전국에도 중개하게 되면 서울 사람이 꼭 서울만 한다 이 생각이 많은 얘기요.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을 주변에서 주면 다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광주 물건 받아가지고 광주에 있는 회원한테 넘겨가지고 무조건 수수료 나누면 되니까. 울산에 있는 뭐든 다 하는 거예요. 물건 주면 울산 거 뭐해 그러지 말고 무조건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울산 사람한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뒤에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이면 더 좋고. 서울, 노원. 그렇게 하게 되면 서울 그러면 사실 서울이 얼마 되지도 않죠. 얼마 안 되죠. 천호동하고 노원하고 뭐 두 발이면 가죠. 말이 서울이지 얼마나 큽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 여기까지 좀 더 좋은 거. 노원에 물건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 쓰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쓰고 그리고 구기. 그러면 이제 오래 공부하는 분들이 구기가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 옆에 메뉴방을 싹 보게 되면 과목별로 내용들이 과목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제 어려 줬던 자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들어서 자료를 올려주니까 그거 있고 보게 되면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이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 녹음해서 다 있어요. 3월달 가게 되면 그 자료가 나갈 거예요. 거기 있는 전부 다 나가는 자료들이니까 3월달 가게 되면 자료 나눠주고 30분 해가지고 녹음으로 딱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239페이지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뭐 빼고 다 있다? 관리계획 빼고 다 있다. 일단 우리는 관리계획은 암기한대. 관리계획은 암기하고 처음에는 암기하고 5월달 가게 되면 암기가 아니고 상식이 되고 240페이지입니다. 240페이지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데 이 지금 입문서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빼놨는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이나 완전 똑같아요. 어쩌고 계획을 수립 만들고 만들어서 어쩌고요 승인 확정 짓고 확정됐으면 그걸 갖다가 알리고 공고 그리고 찾아오면 보여준다 연락 이 절차는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정리 들어가야 돼요. 정리. 그러면 기본계획 첫 번째 누가 수립하냐 수립자 이제 이런 걸 찾는 게 쉬운 문제니까 도시기본계획은 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누구만이 만들어요? 서울시장만 만들까요? 경기도지사가 와서 해줄까요? 당연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하냐? 오직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만이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해요. 도시를 관리하는 장. 어디가 도시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자기가 관할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한다요. 기본계획 수립 원칙은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예외 배웁니다. 예외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도시는 안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임의적을 두 가지 배우게 돼요. 기본계획 안 해도 별 지장이 없는 도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3월달 가면 이제 이런 걸 왜 그러는가 설명해주고,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이 도시가 나을 건가 방향 잡아주는 게 기본계획이니까 원칙은 도시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러이런 도시는 없어도 된다. 그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도시요. 이러이런 도시는 없어도 설명을 딱 해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해를 먼저 하고 이해가 됩니까? 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해서 암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한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꼭 문제가 도시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장을 수립할 수 있다. 자꾸 국장을 들먹여. 국토교통부 장관 절대 수립 못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오직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러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계획을 만들 때는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료 수집 시작해야 돼요. 수집 시작. 그럼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기초조사. 당연히 따라가야 돼요. 기초조사. 누가 언제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맺이가 하의한다냐 할 수 있다냐 그러면 하여야 한다. 조사 측량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요. 의견 청취에서 뭐 하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청입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는가? 지방의 의견 듣는데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어디 지방의 의견 들을까요? 한번 말을 해봐요. 네, 자기 지방이니까 군수가 한다 그러면 군의회, 시장이 하면 시의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회. 처음에는 이러고 쓰다 나중에 바쁘니까 이러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러고 쓰더라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읽으면 되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의회. 자기 지방 의견 듣고 몇십 일 내에 대답하고 30일 내에 대답하고 이러면서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뭘 만드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나 시장 태어나서 처음 돼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보고 만드세요 해가지고 만드는데 수립 기준은 지침서예요. 지침서. 이거 보고 만드세요. 이거 만들어준다는 얘기요. 그거 보고 만들라. 이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네, 국장. 이게 한 문제예요.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의심하지 말고 100%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또 확정지로 갑니다. 확정 짓기 위해서 뭐 하냐? 협의하고. 누구하고 협의해요? 누구하고 협의해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관계 부처끼리 협의를 관계 부처. 연관이 있는 부처끼리 협의하고 관계 부처장은 며칠 내에 대답하고 30일 내에 하고 협의했으면 또 뭐 하고 전문가들이 먼저 내부적인 결정하고 심의하고 심의는 누굽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당연히 지자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요. 심의 거쳐가지고 뭐 합니까? 승인합니다. 자, 승인은 어디 가서 받는다? 직권상급. 승인은 어디 간다? 직권상급. 그러면은 자 수립자가 누구냐?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죠.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니까 누가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얘들은 광역이죠. 일반적인 시장, 군수. 얘들은 기초죠. 시장, 군수는 당연히 누구한테 승인받을 것이고 도지사 승인받을 것이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누구 승인받을 것이고 국장 승인받아야 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월급은 누가 많아요? 경기도지사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누가 더 좀 높은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서울이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높은 것 같죠.
서울특별시장은 대부분 장관 정도 급하던데, 장관 정도 특별시장이면. 근데 문제는 경기도지사는 승인권이 있는데 특별시장이 승인권이 없다는 게 웃기잖아요. 결정권이 없다는 게. 원래 법을 만들 때는 법 논리상 승인은 어디 간다? 직권상임이니까 당연히 누가 한다? 국장. 옛날에는 법 만들 때 당연히 국장이지, 직권상임이니까 국장이 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자체가 벌써 시행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모든 권한을 국가에서 쥐고 있으면 이게 무슨 지자체냐 이런 얘기요. 권한을 빨리빨리 지자체에 넘기라는 얘기요. 이래서 이해가 없어지면서 국장 승인 받는다 이걸 없애면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확정한다. 승인 안 받고 얘들은 본인들이 만든 기본계획은 본인이 직접 확정하고 시장, 군수 얘들은 도지사 승인 받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답으로 나올 수밖에요. 논리상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했으면 국장 승인받는다. 법 논리는 맞아요. 어디 가니까 직권상급 가니까 맞는 말인데 지자체가 시행됐으니까 법 개정해가지고 국장 승인을 없애고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의 국가가 결정권을 지지 말고 지자체 장한테 결정권을 주란 얘기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는 직접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받고. 그러면 얘가 확정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협의하고 심의하고 확정 짓고 어쩐다? 공보에다 공고하고 보여주고. 그럴 거 아니야. 주민들이 궁금하니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도지사는 승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하고. 승인했으면 얘한테 주고 협의했던 얘한테 주고. 그러면 누가 얘들이 들고 가가지고 또 해야죠. 어디에다가 공보에다 뭐하고 공고 알리고 어쩐다? 찾아보면 보여준다. 열람시킨다. 며칠 이상 보여주냐? 30일 이상 보여줍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고. 여기서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보고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보고 가라 이런 얘기예요. 관심 있으면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나갈 거냐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도시 기본계획.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보냐 그러면 수집자에 누가 국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물어요. 국장이 있냐 없냐. 국장 절대 없어요. 조사 측량 끝맺으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공청회냐 공람이냐? 공청회다. 그러니까 누가 있다? 전문가가 있다. 어디 지방이냐? 그러면 자기 지방이다.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똑같이 이런 데야 돼요. 항상 자기 지방에 가가지고 의견 듣는다. 그러니까 군수가 수립하면 군위에다 그래야 되고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이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 봐봐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한 5월 달쯤 가게 되면 우리도 실력이 웬만큼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출문제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보게 되면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암기 못했네 그러지 말고 모든 계획의 수익금 100% 누구다? 국장이다. 국장.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살짝 바꾸는 거고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 심의입니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협의가 먼저 심의가 먼저 이거를 물어보지. 무조건 우리는 뭐다? 심의가 나중이다. 왜요?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심의가 나중이다. 그 생각만 딱 하고 승인은 어디 간다? 직권상급인데 얘들은 직권상급이 도지사니까 되지만 얘가 중요하죠. 얘들은 직접 확정한다. 답으로 찰나. 확정했으면 알려줍시다. 얘한테 알리고 주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보에 공고하고 30일 열람한다. 이렇게 해서 싹 확정된 걸 갖다 변경한다. 처음부터 다시. 그런 식으로. 그 문제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광역만 제대로 하면 기본계획은 공짜예요. 공짜. 광역 절차나 기본계획 절차나 차이가 없어요. 둘 이상 도시를 대상을 했냐 하나의 도시를 대상했냐 그러다 보니까 얘가 틀릴 뿐이지 수립을 누가 하냐 그게 다를 뿐이지 내용에서는 나머지 내용은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광역과 기본계획 두 개가 묶여가지고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한 문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광역과 기본계획 뭐였어요? 방향을 잡았어요. 방향을 잡아주면 관리계획은 그 내용 그대로 집행 들어가는 게 관리계획이 그 내용을 그대로 구체시킨 거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5개 있잖아요. 1. 용도 지역지구 2.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지구단위. 반드시 암기해야 돼. 반드시 암기. 이거 반드시 암기 데이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 박스에 5개 있죠. 5개 그거는 몇 번 써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잊어먹어요. 잊어먹는데 암기했다가 잊어먹는 사람하고 어차피 잊어먹을 거 뭐 취급합니까? 안 하고 잊어먹는가 그런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암기했다 잊어먹는 분들은 다음에 얘기하게 되면 생각납니다. 한번 써보지도 않는 사람은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 그 5가지는 좀 써보세요.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인데 도시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자 여기에다 나중에 여기에다 도로 하나 만들어 쓰면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이제 도로 만들러 가는 거예요. 기본계획의 방향 잡으면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관리계획 뒤따라가서 한다.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도로를 하나 이제 설치합시다. 도로가 뭡니까? 기반시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이니까 도시관리계획 3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다 우리가 이제 도로를 하나 만들지 어떻게 만들까? 이 도로가 어떻게 탄생이 되는가? 그럼 제일 먼저 여기다 도로 계획을 만듭시다. 이제는 만들자가 여기서는 입안입니다. 입안. 우리가 광역과 기본계획은 수립 그러는데 관리계획은 수립 그 말 대신에 입안 이게 나와요. 입안. 만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수립이나 입안이나. 일단은 계획을 만듭시다. 그러면 또 시작합니다. 누가 만드냐 그러면 누가 만드냐 그러면 입안자가 누구냐 그러면 입안자가 누구냐. 원칙은 서울시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장이. 그거 하라고 뽑아준 거예요. 안산 도로계획은 누가 만들고? 안산시장이. 그래서 원칙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이러고 쓰면 대충 알아먹으면 돼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로계획은 서울시장이 만들어야 한다.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이게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갔어요. 그거 누구 할 거예요? 그거. 그럼 일개 지자체 사업이 아니죠. 그럼 국가에서 정치한 거죠. 예외적으로 누가 있냐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용도구역에 혹시 용도구역에 4개 있다고 했는데 뭔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책을 따서 개, 시, 수, 도. 개가 개발제한구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요. 개, 시가 시가와 조정구역. 수가 뭡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디서 나와요? 육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닷가에 바닷가. 그러면 육지 관리는 누가 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바닷가 관리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죠. 그런데요 해수부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누구가 하냐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바닷가 쪽에서는.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누구다 하냐면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항상 원칙은 첫 문제 원칙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 그래요? 하여야 한다고.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고. 예외 그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찾아야 돼요.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냐. 원칙은 도시관리계획이 도시를 만드는 꾸미는 계획, 꾸미는 게 그 계획은 누가 꾸미냐? 그 뭐라고요? 그거 하라고 내가 뽑아줬다니까.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해야 된다.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하여야 한다는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고 딱 하면은 또 해야죠. 자, 입안자에서는 나중에 3월달쯤 가게 되면 뭘 써주냐? 이런 거 써줘요. 주민이 입안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자꾸 물어봐요. 주민 절대 입안 못합니다. 주민은 입안은 못하는 거예요.
주민이 계획을 만들지 못해요. 그 대신 뭔 하냐 그러면 왜 이런 걸 써주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출제위원 머리가 되게 좋아요.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는 국장, 회장, 도지사, 주민도 할 수 있다. 살짝 끼워내요. 그럼 뭐 빼라고요? 주민을 빼라. 주민이 입안 못하는 거요. 주민은 입안 못하지만 입안하자고 제안합니다. 말도 못합니까? 하자라고 말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 제안하는데 입안 제안은 누가 하냐? 주민이 합니다. 주민이. 이 주민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합니다.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해관계인 포함이냐 제외냐 이걸 물으니까 주민이 입안하자고 계획 만들자고 제안하는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처음 몇 개 있는데요? 5개가 있는데 따라 쓰지 말고 그냥 듣기만 써놔봤자 집에 가면 몰라요 뭐 썼는지 왜 썼는지도 몰라요. 들어만 봐요. 책 내용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한번 써볼 테니까 들어만 보라고요. 도시관리계획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1. 용도 지역지구. 2. 용도 구역. 3. 기반시설. 4.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 지구단위.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민이 만듭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가 뭡니까? 이거를 암기해야 돼요. 그 5가지 중에서 주민이 입안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은 3번하고 5번만 할 수 있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서울시장 찾아가서 시장님 다른 동네 가면 공원도 많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공원이 하나 없어가지고 너무 삭막해요. 공원 하나 만듭시다. 이건 기반시설이요. 공원 하나 만듭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시장님 가가지고 내 지역은 녹지지역인데 땅값도 안 오르고 죽겠어. 내 지역을 갖다가 녹지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말할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토로 만듭시다. 공원 만듭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5번이 뭡니까?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합시다. 지구단위 계획 만듭시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제가 3번, 5번 이러고 쓰면 도대체 3이 뭐야? 그래서 저게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3번이 기반시설이고 5번이 지구단위인데 그러면은 시장은 자 서울시장은 들었으면은 주민이 입안하자고 말했으면 대답을 해야죠. 대답은 해줘야죠. 며칠 내에 대답하냐 그런 걸 물어봐요. 예. 결과는 자 반영한다 만다 결과 통보를 며칠 내에 하냐 그러면 45일 내 결과 통보해 줍니다.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공법 웬만큼 공부하고 웬만큼 알고 난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 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숫자가 너무 많고 툭하면 이거 누가 해요?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해요? 그래서 공법은 그거 잡는 게 문제. 기간은 얼마인지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3월달쯤 가게 되면 우리가 다니면서 이 두꺼운 걸 지금 이거는 두꺼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책 나오면 공법 이것보다 3배, 4배 나올 거 아닙니까? 800배 나올 거니까 두껍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마음은 봤으면 쓰겠는데. 그래서 포켓용으로 해가지고 이거 딱 절반 사이즈로 해가지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주냐 그러면 자 A4 절반이거든요. 여기다 뭐라 하냐 이것만 알아도 꽈락은 면한다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첫날 얘기했죠. 공법은 꽈락 면하는 과목이 아니고 돈 벌려면 공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러고 느꼈는데 갈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꽈락만 면했으면 좋겠어. 꽈락만 면했으면.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보라고 포켓용을 해가지고 행정청 쫙 넣어주고 숫자 쫙 넣어가지고 중요 부분만 중요 내용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쫙 해가지고 넣어주고 수시로 보라는 거예요. 수시로. 지하철 타고 왕복할 때는 그거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 책 보고 있으면 옆에서 저분 중개사 공부하는 거 알지만은 이거 보고 있으면 몰라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말에 포켓용 이런 걸 만들어줄고요. 그런 데다 이런 숫자 다 넣어줍니다. 출제 가능성 있는 것들. 그래서 45일에 결과 통보하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이 자 시장님 우리 여기다 뭐 하나 만듭시다. 공원 하나 만듭시다. 시장이 검토해보니까 괜찮네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 계획을 먼저 만들거든요. 계획을 만드는데 앉아서 하는 것이 또 조사로 다녀. 광고도 해야 돼요. 그러면 돈 들어가요. 그 돈은 주민 여러분 다 내세요. 이래 보면 주민이 위반한다고 제안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묻는 게 그러면 거기에 소외되는 비용 부담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언제나 똑같아요. 돈은 누가 내냐? 협의해가지고 자, 저 위반자는 제안자하고 협의해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좋아. 주민들이 합시다 라고 말하니까 시장이 들어보고 난 다음에 괜찮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하려면 돈이 한 500 정도 들 것 같은데 혹시 전부 일부 부담할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시장이 돈 다 내고 그래 내가 일부 낼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제안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섞지 말고 부담하여야 한다. 부담하게 협의해서 전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저 위치가 공원이 맞는지 도로가 맞는지 저기에 도룡뇽은 사는지 안 사는지 생태계 파괴하면 안 되니까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여기에다 이제 기초 조사가 시작되고 또 해야죠. 조사 측량 끝맺음 가서 어쩐다고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뭐 한답니까? 이제 의견 정치입니다. 의견 정치. 자, 먼저 의견 정치가 주민의 의견 정치인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개 토론이에요. 공개 토론. 근데 관리계획은 자, 저기다 도로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도로 만든다는 이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나와서 보세요. 보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고입니다. 공고.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줄여가지고 공남 그래요. 공청회가 아니니까. 여기는 전문가가 있다 없다?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열람기를 딱 열람기일이 14일 이상 주는 거예요. 14일 동안만 내가 보여줄게. 그럼 관계없는 거예요. 14일 이상이니까 30일 보여줘도 되고 14일 보여줘도 되고 딱 와서 보면은 그 기간 내에 찾아가서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게 되면 서류가 있으니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기간이 다 끝나면 시장이 한 명 한 명 다 봐요. 다 봐가지고 1회에서 반영합니다. 1회에서 반영 안 합니다.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걸 갖다가 60일 내에 통보한다 그래요. 그럼 공고라는 말하고 간혹 가다가 상식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통지한다, 통보한다, 권고한다, 알려준다, 알려준다. 근데 공고나 고시는 공고한다, 고시한다는 불특정 다수한테 알린다고. 통지한다, 통보한다 이것은 특정인한테 알려준 거. 그 정도 개념만 있으면 돼요. 의견 제시한테 한 명 한 명 다 알려준 거예요. 이래서 네 거는 반영, 이래서 네 거는 반영 안 해.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돼요. 지방 의견 듣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기초조사는 도시관리계 몇 개 있다고요? 5가지 있죠. 도시관리계 5가지 기초조사는 다 해야 돼요. 5개 다 하는 거예요. 주민의견 청취 5가지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지방의견 청취는 1번, 2번, 3번만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만. 도시관리계획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또 해요. 1번이 뭐라고요? 용도, 지역, 지구. 2번이 용도, 구역, 개시, 수도.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5가지 중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1번, 2번, 3번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청취해가지고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한다, 위반한다. 위반 기준은 누가 정한다? 이미 아까 암기했죠. 수립 기준, 위반 기준, 작성 기준, 작성 방법 100%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돼. 이게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장이 정한다. 쓰기만 기다리면 안 되고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되고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만들었으면 이제 만든 계획을 확정해야 돼. 확정. 그래서 자 계획을 갖다 확정을 합시다. 그러면 쫙 해가지고 자 결정을 하고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 그러면 알려주고 그러면 관심이 있으면 주민들 와라 어머저게 보여주게. 그러면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또 나오겠죠. 보나마나 결정하기 절차 그러면 또 뭐 할까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협의해야지. 누구하고 할까요? 지금 정도면 자연스럽게 상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누구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는 무조건 관계부처하고 며칠 내 대답해요? 의심하지 말고 30일. 그럼 이제 안 봐도 벌써 몇 개나 한다는 얘기요. 협의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예, 협심증 그러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심의는 나중이다. 어디 심의냐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냐?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시장 웃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어디 심의합니까? 그런 거 물어보도 안 해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심의할 때 나중에 이런 겁니다. 공동심의하는데 공동심의 뭐냐? 심의기구 두 군데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태까지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한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5번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자꾸 저거 암기하라고 1번부터 5번까지. 1번 또요. 용도, 지역, 지구. 2번 용도, 구역, 개, 시, 수, 도.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이 지구단위. 그럼 다음 주 가면 또 할 건데 민망해서라도 암기를 하는 민망해서라도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암기 딱 해준다는 거고 협의심의 거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좋아 그럼 결정자가 누구냐 그러면 결정권은 누구 있냐면 원칙은 누가 하냐 그러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여기서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광역이죠. 같이 나왔으니까 이때 시 그러면 어디라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그러면 그냥 도도 있고 특별자치 도도 있고 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얘들은 아까 보니까는 이 시도지사가 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지사 얘들이 만들잖아요. 걔들이 만들었으면 직접 결정한 거예요. 본인이 만들었으면 본인이 어떤다? 직접 결정한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장 군수는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시장 군수는 뭐를 못한다? 결정 못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계획 만들어 가지고 자 올려 가지고 결정해 주세요. 누구한테 가겠어요?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는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을 해줘요. 근데 이 시 중에서 거의 도지사하고 권한이 비슷한 시장이 한 명 나와요. 예, 그게 누구냐?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직접 결정해요. 대도시 시장은 절대 도지사 타치 안 받아요. 그러니까 50만 넘기려고 예를 써야죠. 도시가 50만이 다 된 도시를 50만 넘겨야 돼요. 대도시가 별거 있습니까? 50만 이상의 시가 대도시요. 대도시면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 군수는 원래 결정 못하는데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또 5번이요. 지구단위는 시장 군수가 만들고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저기에 국장이나 회장이 봐봐요. 국장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만들어가지고 도지사한테 결정해 주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만든 것들은 국장, 회장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결정한 내용들을 자기네들이 어쩐다고요? 바로 알리는 거예요. 어디다 알리겠어요? 얘들은 국가니까 어디다 알린다? 관보에다. 얘들은 어디다 알린다? 공보에다. 관보, 공보에다 고시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에 그린벨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하면 지정합니다. 그린벨트는 누구만 지정할 수 있냐? 국장만 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이요. 왜 그린벨트가 개발제한구역인가 다음 주에 설명해 줄 거예요. 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됐는가? 국장만 개발제한구역 지정하는데 그러면 자 여기다 그린벨트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은 내 땅이 그린벨트 안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국장이 관부에 있다 고시하고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를 봐야 되겠는데 국장 찾아가서 지도 볼까요? 지금 국장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장은 평소에 어디서 근무를 해요?
고민하지 말고 국장 어디 있어요? 국토부 있지 국토부. 국토부 똑똑하게 되면 국장 나와요. 그 국토부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저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게 바뀐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요. 중앙부처는 전부 들어갔어요. 세종시로서요. 세종시로. 그러면 제주도에서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세종시 와야 되겠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결정했으면 그 서류가 몽땅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주시장한테, 해남 군수한테, 영월 군수한테 서류가 몽땅 넘어가야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가지고 있다가 주민들이 찾아오면 어쩐답니까? 보여줍니다.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데 며칠이나 보여줄까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찾아요. 자, 이게 토로가 결정됐다. 토로가 결정되면 상식적으로 토로 부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로 부지 안에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네, 왜 없을까요? 그럼 쉽게 생각해도 법에서 하지 말아요. 하지 마라. 왜 하지 말아요? 기가 막히게 일산 갔더니 한 사람이 이게 또 이러고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그냥 뭐 판잣집 비슷하게 이러고 딱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도로가 이러고 쫙 그런 거 이러고 기가 막히게 정보가 새가지고 이거 하나 설치할 때 100만 원, 보상은 500만 원. 그럼 해야죠 당연히. 나중에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일절 손대지 말고 내비로 개발하지 말아요. 개발하지 마라. 언제까지 개발하지 마라? 계속 하지 마라. 계속 도로 설치할 때까지. 도로 설치하면 도로 위에다가 집 지어도 괜찮죠? 막 차는 날아다니고. 어차피 안 되잖아요. 개발하지 마라. 무슨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개발 안 하려면 이게 거기 가서 도로 해가지고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부지다고 페인트 칠해 놓습니까? 색줄 떼겠습니까? 지도상에 나오면은 내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봐야 된다. 이것은 언제든지 보고 알고 따라야 된다. 알고. 모르면 따를 수가 없잖아요. 개발하지 마. 근데 내 땅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그걸 알아야 개발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한 3일 보여주고 안 보여줘 버리면 쫙 덮어버리고 싹 보고 있다가 너 개발만 해라. 처벌할 테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도로 결정이 딱 된 거예요. 도로 결정것이 딱 하면은 3번을 가가지고 여기서 나중에 다음 주쯤에 도로공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도로 결정을 오늘 하고 결정했으니까 다음 주 가게 되면 자 그럼 이제 도로 설치는 어떻게 한답니까? 그럼 저 도로 공사를 누가 할 겁니까?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저 도로 공사는 누가 할까요? 뭐라 했어요? 서울시장이 해야지. 왜요? 그거 하라고 뽑아줬다니까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설치하겠어요? 그거야 국가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돼요. 도로 공사하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거칠까? 그런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기다 도로 만들기로 이제 결정은 했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 결정이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지 하나. 그러니까 500배, 600배 된다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은 몇 개 있을까요? 그러면 앞에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이요. 지하철도 도시관리계획이요. 학교도 도시관리계획이요. 공원도 도시관리계획. 이게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이요. 그럼 몇 개 있어요? 수십만 개 됩니다. 수십만 개. 그때 결정합니다. 여기다 학교 하나 만들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원 만들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상업적 지정하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지정한다. 그린벨트 해제한다. 전부 다 도시관리계획.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들이 하나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242페이지, 243페이지까지 설명했어요. 243페이지 설명하면 244페이지 칸 밑에 3번 뭐가 나옵니까? 용도 지역이 나오죠. 그럼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끝났어요?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 절차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이제 그 내용을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1번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고 뭐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역은 뭐고 왜 나옵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도시관리계 만드는 것까지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부동산 공부할 때는. 근데 앞전 주 제가 첫날 하면서 이거 설명해 줬어요. 21 용도지기 있다 해서. 땅 종류는 21. 그거를 갖다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절대 수업을 빼먹으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여기 설명을 딱 하고 여기 설명 다음 주가 대부분 이쯤 설명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온 사람.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넷째 주에 온 사람이 최고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몰라 이제. 저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계속 가니까 연결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넷째 주 온 사람은 저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요. 공법 그러면 그냥 몰라요 그냥. 혹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다음 주 수업 빼면 안 된다는 얘기요. 혹시 셋째 주 수업을 딱 끝나고 끝날 때 얘기할 거예요. 혹시라도 넷째 주 할 때 중간에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게 되면 공법 공부하고 싶으면 동강을 뜰 때 셋째 주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귀뜸해주면 그 사람이 따라갈 수 있어요. 설명하는데 도대체 표정이 못 알아먹은 표정이 지금 그분이 처음 와가지고 딱 앉았는데 태필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표정 보는데 너무 모를 표정 지면은 이쪽만 보고 할 수도 없고 사람 여기다 두고 서로 민망하니까 살짝 알려주긴 좋아요. 셋째 수업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셋째 수업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